그렇다면 내가 혈관이 자꾸 좁아지고 늘어나지 않는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원인은 노화가 될수록 혈관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액이 몰고 들어왔을 때 혈관이 늘어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관도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양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육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다음 달이면 7년이 되는데, 7년 동안 여러 정보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 영상 속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약과 영양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 뒤편에 보이는 저 문이 조제실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이 조제실 안에는 처방약, 전문 약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저희 약국에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처방약하고 영양제하고 결국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약물하고 영양소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어요. 보통 고혈압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혈관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이가 들더니 압력이 높아졌어요. 내가 체력이 막 좋아지고 힘이 세진 것도 아닌데 압력이 높아졌다는 건 내 체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압이 느껴진다는 건 약간 혈관이 잘 이완되고 줄어들고 이런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곳이 혈관인데 이게 잘 늘어나지지 않고 자꾸 좁아져서 혈액이 지나다닐 때 압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약은 어떻게 쓰냐? 고혈압 약은 하루 종일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늘려주는 약이 기본적으로 혈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늘렸는데도 혈관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방법으로 혈액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혈액이라는 건 우리 몸에 충분히 많이 있어서 순환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압이 너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혈액을 줄이는 그 이뇨제 같은 걸 쓰는 약물이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 물론 다른 기존의 약물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내가 혈관이 자꾸 좁아지고 늘어나지 않는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원인은 노화가 될수록 혈관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액이 몰고 들어왔을 때 혈관이 늘어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도 주름이 생기면 뻣뻣해지고 주름이 처지잖아요.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혈관도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양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혈관을 하루 종일 늘리고 있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혈관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혈관은 되게 유연하고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3나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요, 혈관의 물성이 바뀌어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잘 늘어나 주겠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좀 충분하게 들어가면 마그네슘이 혈관을 늘려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내 몸이 노화돼서 질겨지고 딱딱해지는 거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주는, 그게 영양소의 개념이에요. 혈압약은 오늘 하루 드시고 내일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평생 드시는 약물이고, 고혈압이 생기면 이제 평생 약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런데 영양소로 관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더 혈압이 올라가거나 더 딱딱해지는 걸 방지시켜 줄 것이고요. 그리고 혈관 안에 찌꺼기도 많이 낄 거 아니에요. 찌꺼기가 많이 끼면 혈관 안에 내경이 좁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항산화제라는 걸로 혈관을 청소하는, 근데 그런 개념이 영양소의 개념이라서 사실은 약물과 영양소는 매우 다르다라고 저는 반드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양소는 내 몸을 바라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영양소의 기능이라서, 지금 의사나 약사가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영양학자가 의사, 약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영양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소비자분들도 환자분들도 매우 지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문약을 믿고 드시겠지만 드시면서 영양소 관리를 좀 충분히 해준다면 약이 한 알에서 두 알로 세 알로 그리고 합병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영양제에 대한 설명을 정말 많잖아요. 뭐 홈쇼핑이나 TV만 켜도 어떤 영양제가 뭐에 좋다, 어떤 영양제는 뭐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영양제의 효과나 영양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보다 환자나 질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때 그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 것인지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포커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영양소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영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한 영양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좀 있을 텐데 전 특징적으로 질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을 중심으로 그분한테 필요한 그리고 현재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이 어떤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 약물과 또 영양소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그 약물이 환자분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다 그러면 면역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게 움직이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고 내 몸 안에서 영양소는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배치가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결석 있는 분들 칼슘이 돌덩어리가 사실 뼈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신장에 있고 유방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치가 왜 잘못됐는지 단순히 먹어서가 아니라 이 배치에 대한 이 질서를 잡는 거 중심으로 저는 환자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부터 완의 상태까지 계속 지켜봐 드립니다. 혈액 검사를 하시면 혈액 검사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영양소 드시고 약물을 드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추이를 계속 봐드리고 그 질병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모르면 저희 학회에 있는 그 연구팀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팀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뽑아서 또 환자분께 전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환자분 가족분들 검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영양소 설계도 해드리고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실 때 생활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병 위주로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면서 완해까지 이런 데까지 함께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게 저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검사지를 정말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실제로 중간중간 검사 결과지도 물론 받아보지만 초기에 상담 시에 뭐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도 검사 결과지를 제가 다 받아서 건강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료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해 주시고 또 상담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왜 무료 상담을 뭐 하느냐 유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또 배우는 게 많아요. 병원 시스템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기계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검사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배우고 또 환자들한테 좀 부담 없이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절한 양약사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상담 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샀어요. 뭐 청소기 같은 거 처음에 새 걸로 사면 별 관리 없이 청소 잘 되잖아요. 진공청소기는 먼지 청소를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수면 밑에 있었던 이 불편함이 수면 위로 올라온 데까지는 반드시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나는 잇몸은 건강해, 치아가 튼튼한 편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에 음식이 막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끼지? 다른 사람들 끼니까 나도 끼나 보다 라고 생각을 그냥 간과하셔서 그때부터 치수 쓰시고 시간 치수를 쓰시고 양치 열심히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아에
음식이 낀다는 건 치조골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치조골이 약해져서 내려가니까 씨앗 뿌리가 보이게 되고, 뿌리가 보이게 되면 공간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몸에 끼게 되는데, 그때 내가 치조골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 혹시 골밀도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사는 우리가 전문약, 그리고 일반약, 그리고 영양소까지 저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영양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영양학 공부를 많이 하신 약사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청소기 말씀드렸는데, 청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던 청소기가 오늘 갑자기 이제 작동이 이제 안 걸리고 심각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모터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제는 좀 공사가 커지잖아요. 모터도 갈아야 되고 수리비도 나오게 되고, 단순하게 청소만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 문제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힘들지 않고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초기에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